일드 1화를 영화적 시점, 시청자 시점에서 딥하게 파보는 시간, 오늘의 1화 리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쌍즈 러브, 아제스 러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시간이야. 이제 좀 신이 나시겠네요. 네, 이제 조금 기분이 업되네요. 네, 자 그럼 개요도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방송 날짜는 2018년 4월 12일부터 6월 2일까지 총 7부작으로 방송되었어요. 완료된 거죠? 네, 끝났습니다. 네. 지금 저희 녹화하는 시점에서는 거의 대부분 지금 드라마가 다 완결이 났어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방송사는 테레비 아사히고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도라마 코리아에서 서비스 중이고요. 그리고 올레 TV, 네이버에서도 VOD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각본은 토쿠오 코우지이시고요. 그리고 연출은 지금 그 아까 디리인가 대리인가 그 걔랑 반대로 네. 연출이 지금 3명이 담당하고 있어요. 각 네. 화마다 다르거든요. 네. 네, 루토 토이치로가 1화, 4화, 7화, 야마다 다이스케가 2화, 5화, 그리고 유키 사토가 3화, 6화를 담당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출연은 다나카 케이, 하야시 켄토, 요시다 코타로가 출연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보니까 2016년도 12월 31일 스페셜 드라마로도 방송을 했었네요. 네네. 미리 이게 방송하고 나서 그렇게 크게 방향은 일으키진 않았는데 어떻게 또 그 연속 드라마로 하게 됐다고 하네요. 네. 네. 여기서 좀 제가 길게 말할게요. 아 예. 뭐 한 페이지를 적어오시네요. 네. 한 페이지 적어놨는데 제가 뭐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지금 이 드라마가 핫하고 제가 저번에 그 이걸 하고 싶다고 할 때도 한 개 알려드렸죠. 네. 그러니까 이게 기록들이 많이 갱신이 됐습니다. 일본 네. 드라마계의 기록을 세웠는데요. 그 트위터 일본 트렌드 1위 했고요. 그리고 세계 트렌드도 6화, 7화 2번 연속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이게 이 1위 했던 게 오쌍즈 러브라고 이제 해시태그 해가지고 이제 많은 분들이 트위터를 해서 그게 이제 오쌍즈 러브가 1위를 차지한 거예요. 그 방영하고 있는 시간대에 세계 1위를 6화 7화 연속으로 이제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오쌍즈 러브 공식 인스타그램이 34만 명 팔로워가 있고요. 그 여기 부장님 네. 부장님 이게 홍보용 이제 인스타그램인데 부장님이 이제 그 다나카 이제 K 이제 하루탕을 이제 그 스토커하는 그런 인스타를 하나 만들어 놨었어요. 네. 그게 이제 홍보인데 그 인스타그램이 50만 명 네. 넘어 지금 6월 29일 기준으로는 이제 50만 명이고요.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시고 계시네요. 네. 재밌어요. 좀 홍보 수단이 그 마지막에 끝날 때 나가는 이제 자막에 SNS 담당 누구 이렇게 이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홍보 수단으로 하나 사용한 거 아닐까. 그리고 드라마 다시 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이트에서 그 사이트에 최초로 121만 2천 회 돌파를 했고요. 네. 여태까지 중에서 최고 기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해 DVD 블루레이 DVD 이제 발매합니다라고 마지막에 뜨거든요. 네. 일본 드라마가. 근데 그 마지막 자막이 뜨자마자 이제 팬들이 테레비 아사히에 이제 들어가서 그 예약을 하려고 세도를 했더니 이제 서버가 다운됐습니다. 2시간 동안 서버가 다운됐고요. 그래가지고 그 테레비 아사히 그 캐릭터가 이제 트위터를 하고 있는데요. 그 트위터로 이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뭐 이런 글을 쓸 정도로. 근데 그래서 이제 테레비 아사히에서 나온 드라마 그 DVD 블루레이 그 예약 판매 최고 기록을 갱신했고요. 그리고 마지막 회가 방송되고 7화가 방송됐죠. 7화가 마지막 회였죠. 근데 그 다음 주에 8화가 방송을 안 하죠. 그렇죠. 네, 근데 팬들은 8화를 방송을 했습니다. 트위터에서. 무슨 소리죠? 그러니까 해시태그를 이제 오쌍즈 러브 8화라고 한 다음에 이제 자기가 생각하는 그 다음 이야기를 망상을 하는 이제 시간에 이제 토요일 밤 11시 15분에 일제히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죠, 그걸? 팬픽? 팬픽은 아닌데, 그러니까 그 자기 스스로 이제 망상한 그 팬픽이라고 할 수 있죠. 네, 팬픽을 할 수 있는데 그거를 이제
팬들이 하기 시작해가지고 일본 트렌드 4위를 기록했고요. 그 오상즈 러브 파라라는 그 단어. 센세이션하네요, 정말. 그래서 뉴스가 계속 나온 거죠. 그래서 뭐 공식 굿즈가 원래는 판매를 할 예정이 없었는데 이 드라마가 이렇게 인기가 많아질 줄 몰랐던 거죠. 테레비 아사히도. 네. 이제 이게 그렇다 보니까 이제 팬들이 굿즈 좀 팔아라 이러고 조언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굿즈를 판매를 시작해서 판매도 이제 1위를 했고요. 아마존에서 1위를 기록했고요. 드라마에서 나오는 소품으로 나오는 게 다이소에서 파는 게 많아요. 그것도 다 발견해가지고 팬들이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소품들도 지금 다이소에서 판매가 그 품절이 돼가지고 재생산돼서 다시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나카 K가 지금 인기가 또 올라갔습니다. 올라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다나카 K가 원래 이제 사진집을 언제 냈는지 모르지만 전에 냈던 게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사람들이 사고 싶다고 주문 세도를 해가지고 재생산해서 재판매를 시작했습니다. 네, 이 정도로 이제 많은 인기를 지금 얻고 있는데요. 지금 다나카 K도 그 인터뷰에서 자기도 이제 이게 자기의 인생작이 돼버렸다. 그러니까 다나카 K가 결혼을 했어요. 실제로 결혼을 해서 딸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부인이 자기의 나온 드라마 영화 다 보고 평가를 해준대요. 제일 냉정하게 평가하는 그렇겠죠.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유일하게 이 드라마를 칭찬해줬다고 합니다. 다나카 K한테. 그래서 자기도 이제 부인이 인정한 드라마이기 때문에 자기도 이제 자기 인생의 인생작이다. 최고의 인생작으로 남을 것 같다고 말을 남겼고요. 뭐 그만큼 연기 잘했어요, 정말. 네, 저도 이제 DVD 예약했고요. 네. 그리고 공식 북도 예약을 했고요. 네. 그리고 다나카 K가 나오는 잡지를 뭐 품절되면은 지금 서점에 가달라고 부탁해서 네. 일본분들한테 부탁해서 사왔고요. 다 샀습니다. 자, 오상즈 러브 1화 스토리를 잠깐 또 얘기해보는 시간이 왔습니다. 네네. 네. 운명적인 사랑을 기다리는 30대 독신남 하루타 소이치는 어느 날 직속 상사인 쿠로사와 무사시 부장과 같은 집에 살고 있는 룸메이트 마키 료타 두 남자에게 사랑 고백을 받습니다. 하루타는 과연 어떤 아재를 선택하게 될까요? 아이씨! 이 세 남자의 삼각 로맨스를 다룬 드라마입니다. 네. 드라마입니다. 그렇습니다. 세 남자의 삼각 로맨스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아제스 러브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저한테 추천해 주셨잖아요. 엄청 네. 재밌게 보셨던 것 같은데. 이번 3분기에서는 베스트 탑입니다. 저한테는 탑이다. 1위고요. 네. 2분기 아닌가요? 2분기에서 네. 죄송해요. 2분기에서는 베스트입니다. 너무 재밌었고요. 테레비 아사히 아리가또. 아리가또 고생이마스. 이게 방영되고 나서 이제 그 테레비 아사히 사장님이 그 기자들한테 이제 요청을 많이 받아가지고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래서 시즌 2는 없다. 하도 요청이 많으니까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도 할 정도로 이제 많이 인기가 있었는데요. 뭐 저는 오히려 제가 이제 막 얘기하면은 또 끝도 없이 얘기할 테니까 그냥 네. 고다님 얘기를 들어보고 싶어요. 저는. 네. 궁금하시군요. 네, 지금 제가 고다님한테 1화, 2화를 보시라고 해가지고 지금 2화를 보셨을 거예요. 얘기해 보세요. 궁금하시군요. 네. 일단은 하루타 소이치가 처음 등장하자마자 네. 이제 프로필을 소개해 주잖아요. 네. 거기서 33살이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그걸 보는 순간 하필 나이도 같네. 그러니까요. 네, 짜증이 나네. 정말 내가 자랑하는 거잖아. 내가 사랑하는 거야. 네, 그래서 일단은 거기서부터 좀 빡이 쳤는데 네. 일단 일본의 보이즈러브를 제대로 처음 하는 건 처음이었어요. 네. 저는 보이즈러브라는 거를 그러니까는 동성애 코드의 영화로서 좀 봤었지 제대로 이걸 이제 그냥 그걸 관통하고 있는 드라마 작품은 처음이에요. 네, 저도 처음이에요. 저는 그 만화책도 그런 걸 그걸 뭐라 그러죠? 그걸? 동인지. 네. 야오이? 동인지 그냥 동인지라고 합시다. 그래요? 야오인도 다른 거예요? 네, 또 급이 위. 제 때는 야오이라고 불렀었는데 동인지로 바뀌었군요. 네. 어쨌든 뭐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첫 화부터 좀 많은 네. 이제 충격적인 씬이 많이 나오죠. 네. 네. 일단은 뭐 어쩌면 이 소규모의 사회를 정면으로 받아들인다고 볼 수 있는 작품이었는데 네. 드라마 내내 가볍게 그리고 코믹하게 구성하고 있어서 소재는 별 대수롭지 않게 그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뭔가 정말 유쾌하게 봤다고 할 정도로 네. 재밌었다? 그러니까 이게 보이즈 러브라는 이제 그 동성애 코드인데도 불구하고 네. 지금 동성애 코드를 하고 있다라는 게 계속 어플하지 맞아요. 않잖아요. 네. 그래서 더 저희가 이 드라마에 집중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 드라마에서도 보면은 이혼조차도 되게 무거운 소재잖아요. 네. 근데 그거 되게 가볍게 다루고 있어요. 이혼해 주세요. 네. 하고선 무릎 꿇잖아요. 근데 네. 무릎 꿇는 데서 갑자기 왜 이게 아니라 갑자기 이렇게 넙죽 이제 엎드려가지고 네, 도계자죠. 아니 왜? 막 이러면서 하는 게 이것저것 너무 웃겼거든요. 네, 이런 네. 연출 자체가. 그 30년 같이 이제 살았던 부부가 그렇죠. 헤어지게 되는 거니까 이게 그러니까 부장님이 이 하루타를 좋아하기 시작한 게 이제 가장 때부터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좀 오랜 기간 동안 고민을 했던 거죠. 자신도 예전부터 자각은 있었지만 네. 이렇게 그 한 명을 이렇게 좋아하게 된 거는 처음이었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네, 그렇죠. 네. 왜냐면은 그 평상시에는 그냥 아무렇지 않게 지내고 있다가 신발을 신겨주는 순간 신데렐라가 됐으니까요. 정말 짜증나는 대사네요. 네. 네, 근데 이제 부인한테 이제 부인을 사랑한다. 자기는 부인도 사랑하지만 이제 자기가 이제 새로운 사랑을 시작했다라는 이제 말을 하기까지 되게 고민을 많이 한 거가 이제 점점 느껴지나. 원래 첫 타에 딱 해서 됐었을 텐데 이게 한번 이제 멈췄다가 걸렸죠. 예, 걸렸다가 말하려다가 못 하고 이런 게 좀 한 2번 정도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부장님이 이제 그 하루타를 좋아하고 이제 마키가 하루타를 좋아하잖아요. 네. 마키도 이제 하루타를 좋아하는 거를 이제 인식하게 된 첫 시작도 이제 딱 드라마에서 보여주고. 네. 근데 그게 자체가 제가 이 드라마 보시는 분들한테 좀 부담감, 이거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더럽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치면. 네, 근데, 나쁘게 말하면. 네, 나쁘게 말하면요. 근데 이 드라마에서 그렇게 느껴지지 않게 해준 게 되게 많은 분들에게 방향을 일으킨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도 그래서 그 부분이 참 독특했던 것 같은데 거부감 자체를 아예 주려고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제작진의 의도가 그거였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그리고 근데 1화 끝에 시퀀스로 가면서 네. 심상치 않은 분위기 당황스럽긴 했어요. 일단 뭔가 뭐야 좀 계속, 살색이 보이니까 또 계속 이렇게 안 보여줄 줄 알았는데 네. 끝에는 되게 많이 보여주더라고요. 한 약 10분간은 네. 그래서 좀 당황스럽긴 했고 일단은 저는 다나카 K를 신인 시절 때부터 봤었는데 네, 많이 드라마를 많이 했죠. 네, 연기의 절정을 달리고 있다고 얘기를 해야 될까? 네. 뭔가 오버스러운 연기임에도 불구하고 맛깔나게 잘 살려내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네. 마치 뭘 해도 미워 보이지 않는 차태현 씨 같은 느낌의 맞아요. 그런 배우로 느껴질 정도로 뭔가 새로운 매력을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무사시도 얘기를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네. 이 부장님. 네. 부초가 네. 부장이죠. 네. 부초의 캐스팅도 최고라고 생각이 되는데 전 처음 뵙는 분이었어요. 네, 어떻게 치면 그 곡성의 아크마 하셨던 네. 그 분이랑 급인 비슷하세요. 아 정말요? 네, 그러니까 많은 조연을 하세요. 그러니까 아빠 역할, 그리고 뮤지컬이랑 무대를 되게 많이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뭔가 연륜이 있으시네. 네. 뭔가 생각보다 귀여운 면모도 봤고요. 이혼 과정이 진짜 흥미진진한 것 같아요. 네. 뭔가 자면서도 그 장면 너무 재밌지 않아요? 하루탕. 하루탕. 여기서 빵 터졌어요. 네. 네. 그거 제가 다들 되게 재밌었을 것 같은데 그 얼굴 인식으로 네. 화면을 풀잖아요. 네. 그거를 눈을 열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이혼 과정인데도 불구하고 네. 이게 왜 이렇게 귀엽게 다가오지 생각이 들 정도로. 그리고 도시락 먹었을 때 이제 맛있다고 그러잖아요. 하루타가. 네. 그때 다행이다 이러는데 좀 여성스럽죠? 네. 진짜 한 대 치고 싶어서 진짜 너무 귀여워가지고 네.
그리고 2화도 봤죠. 저는 원래 1화만 리뷰하는 건데 2화도 봤습니다. 하도 뭐라 그래가지고 봤는데 뭔가 실험적인 앵글이나 전개보다도 인물 간의 감정선을 더 중요시했던 2화였던 것 같아요. 전체적인 연출에는 변함이 없어서 연출자가 바뀌었다는 점에서는 잘 쉽게 못 찾았지만 디테일적인 면에서 확실히 연출자의 그 연출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왜 이렇게 했을까 생각이 들었는데 아마도 제 예측에는 어떤 빠른 기간 내에 소화를 이 드라마가 해야 됐기 때문에 촬영을 해야 됐기 때문에 감독을 따로 둔 게 아닐까. 왜냐면 1, 2, 3화를 같이 하는 게 아니라 1화 건너뛰고 4화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각 팀을 갑자기 급하게 파견을 이렇게 한 게 아닐까. 그렇게 봤어요. 그리고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하루타도 지금 이 촬영이 이제 이 순서대로 간 게 아니라 다 이제 1화랑 4화 뭐 6화 뭐 이렇게 촬영을 했기 때문에 그 2화에서 나왔던 그 명장면이죠. 한마디로 명장면이라고 불리는데 그 싸우는 장면이죠. 나 때문에 싸우지 마. 그 부장님이 하루타의 좋은 점 10가지 말해라. 진짜. 하고 그리고 마키가 그러면은 하루타의 싫은 점 10가지 말해라. 그 장면 있죠? 그 장면을 촬영하기 전에 그 둘이 싸우잖아요. 마키랑 하루타랑 싸우고 나서 이제 미안하다고 말하는 장면이 먼저 촬영이 됐대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싸우는 장면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때 하루타는 자기가 감정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거기서 이제 미안해라고 고맙네라고 말을 했던 게 잘했다고 나중에 생각했대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이제 왔다리 갔다리 했는데도 이제 하루타도 그렇고 마키도 그렇고 부장님도 그렇고 연기에 정말 잘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제 딱 연결이 잘 된 것 같고. 그러네요. 그리고 그 각본이 좀 안 좋았다고 하루타가 개인적으로 이제 각본가에게 뭐라고 했대요. 이제 각본에 구멍이 많다라든가 그런 말을 되게 많이 했다는데 연출하시는 분들이랑 계속 연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되게 고민을 많이 하면서 촬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애드립도 되게 많았다고 합니다. 어쩐지 어떻게 보면은 디테일이 많이 살아있어요. 그걸 많이 고민한 흔적들이 보여요. 그러니까 뭐 연출도 그 안에 있는 그런 소품 하나하나에도 의미를 많이 뒀다고 이제 나중에 이제 그 팬들이 찾아내가지고 이제 의미를 부여했더니 맞다고 저희들의 그 숨은 그런 거를 찾아줘서 고맙다고 할 정도로 이제 많은 이제 의미를 넣은 그런 꼼꼼한 촬영을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아제스 러브가 재밌는 이유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이 첫 화에서 치즈가 하루타가 자기가 부장님한테 고백을 받았다고 했을 때 치즈가 이제 하루타한테 사람이 사랑받는데 그게 얼마나 좋은 건지 모르냐고라고 말을 해요. 맞아요. 근데 그게 이 드라마의 취지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결국엔 사랑은 다 똑같고 이제 만나고 헤어지고 그런 게 있다. 이 드라마의 그 포스터에 써 있는 이제 기민이 아에테 요같다. 당신을 만나서 뭐 다행이야라는 말이 써 있어요. 근데 그 말대로 이제 사랑의 이제 형태가 다 각각이 있는데 그거에 이제 만남과 헤어짐을 이제 이 드라마에서 보여주고 싶었다라는 걸로 이제 모두가 이제 결론을 내렸죠. 저도 그렇고요. 거기서 사실 한 방 먹긴 먹었어요. 먹었는데 그래도 저도 가슴 큰 여자가 좋아요. 좀 대사가 좀 세죠? 아니 뭐 그 정도야. 뭐 남자들끼리 할 수 있는 사실 얘기라서 세진 않았어요. 왜요? 세지 않았어요? 그렇게 세진 않았는데. 마키가 그 샤워에서 할 때 말할 때 이제 그 대사 보셨어요? 봤어요. 봤죠. 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하루타상은 그 가슴 큰 여자랑 로리를 좋아하지만 말 못하겠다. 알겠죠? 내 대물들 어때냐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거 진짜 웃겼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저희라고 하면 뭐라겠지만 저는 수위가 세요. 이 정도 갖고. 그래요? 정말 개그 정도로 받아들이지. 다행이다. 저는 정말 걱정했어요. 고다님이
보고 나서 이제 요거 리뷰 할 때 막 없는 요구 다 하지 않을까 되게 걱정을 많이 했어요. 이 정도면은 힙합의 라임 맞추는 거랑 비슷해요. 가슴 큰과 대물을 이렇게 비교한 거거든요. 그래서 라임 정도로 받아들였지 뭐 이렇게 뭐 그 상상하거나 그런 건 하고 싶지 않고요. 네. 네, 여러분들 추천합니다. 네, 제가 재밌었던 이유는 저도 상당히 길어요 생각보다. 네. 사실 비판을 많이 하려고 그랬는데 네. 생각보다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1편의 시작이 롱테이크로 시작해요. 네. 뭐 아주 긴 롱테이크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짜놓은 각본과 동선, 움직임 따위로 개선해 놓고 이제 설정을 해놓고 했다는 소린데 이 시작부터 연출이 되게 거창하죠. 그러니까 그렇죠. 한마디로 신경을 쓰고 있다는 소리거든요. 여기에 자세히 보면은 한 번의 연기를 2대의 카메라로 촬영한 것이 간간히 보여요. 1화 같은 경우에. 네. B캠 팀을 돌렸다는 소리이기도 하는데 여러 번 카메라를 이동하면서 촬영의 흐름을 끊는 것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배우들의 합을 찍겠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사실 카메라 2대가 동시에 촬영하는 거는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네. 팀이 2팀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은 제작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카메라를 이동해가지고 다른 앵글로 찍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네. 2대의 카메라로 찍은 듯한 느낌이 들어요.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왜 이 드라마에 공을 들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네. 제작사 측에서 네. 힘을 주고 있다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뭔가 그리고 또 이제 진행하다 보면은 빠른 컷 전환과 시간의 흐름을 툭툭 잘라냄으로써 드라마 톤을 아주 가볍고 경쾌하게 잡았고요. 전편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여운이 길어서 보기 쉽지 않았던 일드가 변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네. 그리고 반대로 아재들의 사랑을 느껴야 하는 부분에서는 슬로우를 보여주거든요. 아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이거에 더 대비를 또 주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이제 하루타가 물을 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장면 뒤에 바로 붙는 컷이 하루타가 화장실에서 볼일 보는 컷이에요. 네네 맞아요. 네, 이게 이제 이게 연결이 있는 거거든요. 이게 자연스러운 연결을 도와주기도 하고 이 컷에 대한 의미 부여도 하게 되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하루타는 부장이 이제 몰래 찍어둔 자기 사진을 보게 되고 네. 이는 엎질러진 물과 같다는 뜻으로 해석되어지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물이 엎질러지고 걔는 그거를 상상도 하기 싫으니까 그 화장실에서 배출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근데 옆에서 부장님이 다시 얘기할 들어오죠. 때 옆에 그 용기라는 글씨를 이렇게 계속 문질리면서 말을 하잖아요. 그 자기가 용기를 내고 있다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일맥상통한 계속 연출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느꼈을 때는 1화를 찍었던 분이 정말 잘 찍는 것 같아요. 다른 분 거는 2화는 봤고 3화부터는 못 봤지만. 네. 그리고 이제 이 드라마를 좋아할 것을 보이즈러브라는 소재로 제안하고 싶진 않아요. 네, 저도요. 뭔가 주인공들의 직업이 부동산 업자잖아요. 네. 그리고 그들은 20대, 30대, 무사시가 40대예요, 50대예요? 50대. 50대로 볼게요. 그러면 20대, 30대, 50대입니다. 네. 1화에서는 룸쉐어, 그다음에 이혼, 취직에 대해서 소재를 썼고요. 네. 2화에서는 파혼, 가치관, 이사 등을 다뤘어요. 네. 그러니까 이것은 일본의 시대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다는 반증의 의미로 볼 수 있겠는데 이제 집은 먹고 사는 데 있어 현대의 가장 필수 요소로 꼽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시대별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각자의 회의감을 느끼기도 하죠. 이런 삶을 나이별로 제대로 관통하면서 사람들에게 공감대를 얻고 있거든요. 네, 밥 먹는 신도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네, 맞아요. 먹는 것도 되게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일본의 드라마를 보면은 시대를 알 수가 있는데 이제 너는 패 시대에서 보면은 이제 그들은 결혼이라는 것이 왜 필요한가라는 의문을 제시하면서 개개인의 삶을 중요시하게 되고 호타루의 빛을 통해서 건어물녀가 출연하면서 이제 개인주의의 끝을 보여주기도 하죠. 네. 그리고 고독한 미식가로 들어오면서 이제 혼자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제시하고 이번 오상즈 러브를 통해서 개인주의에서 벗어나서 성별을 초월해 인간의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거든요. 네. 이 어찌 보면은 외롭게 살아가는 일본의 시대상을 그리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까워요. 그리고 같은 아시아인이고 이웃이라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도 일본과 많이 닮아 있다는 점이 있어서 많은 공감대를 시청자들에게 느끼게 해주는 게 아닌가. 네. 사실 지금 일본에서 이런 식으로 만약에 성별을 초월한 사랑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하면은 네. 우리나라도 곧 이런 시대가 와요.
그런가?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많이 비슷해요. 일본의 시대 상황과 우리의 시대 상황이 굉장히 비슷한데 그러니까 저는 대처를 잘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그렇죠. 이런 시대 상황을 뭐 미리 겪은 일본의 사례들을 많이 보면서 한국에서도 많이 고쳤으면 좋겠는데 이 드라마가 그걸 느끼게 해주더라고요. 뭐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뭐 이게 뭐 나쁘게 표현하면 뭐 좋게 표현하는 건지 나쁘게 표현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네. 정상적인 사랑은 아니니까 네, 우리가 생각하는. 네, 그렇죠. 그래서 좀 많은 걸 느끼게 해주는 그래도 내용이 깔려 있는 네. 주제 의식이 있는 그런 드라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보이즈러브라고 처음에는 기겁을 하고서 그랬는데 네. 생각보다 뭐 느낄 게 많고 뭔가 네. 좀 연출자들이 의도하는 바가 정확하구나. 네.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봤어요. 다행이다. 욕 같다. 다행이네요. 네. 그 2화까지만 보고도 고담님이 되게 많은 걸 캐치하신 것 같아서 역시 대단하다고 생각하고요. 예, 스바라시. 시간이 되시면 마지막 회까지 보셨으면 좋겠지만. 스고이네. 네. 그러니까 뭐 마지막 회 방송되고 나서 그 요즘에 이제 일본말로 로스를 느낀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로스. 그러니까 잃어버렸다, 잃다라는 네. 이제 말을 이제 이게 오산즈 러브가 이제 끝나고 로스를 느끼는 사람들의 이제 네. 콜럼 같은 그런 기사를 많이 내시더라고요. 네. 기자들이. 어떻게 치면 이제 고다님이 지금 1, 2화만 보고도 이런 많은 생각을 하게 했는데 이제 7화까지 다 방영되고 나면은 이 많은 이제 시대 상황과 지금의 일본 이런 거를 방영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맞아요. 네. 네. 그러니까 뭐 제가 볼 때는 치즈의 시점에서도 보기도 재밌었거든요. 여성분들이 보기에는 치즈 시점에서 보면은 예. 그러니까 서로 이제 그 하루타와 치즈는 그 소꿉 친구라 그래야 되나요? 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친구인데 서로 마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용기를 내지 않았어요. 네, 맞아요. 남녀의 사랑인데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지 않고 있었는데 그 남자의 그 부장님이나 이제 마키나 둘 다 용기를 낸 결과가 하루타를 차지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마키 이제 그 하루타도 치즈를 좋아하고 치즈도 그 하루타를 좋아하지만 치즈는 이제 결국엔 알게 돼서 고백을 하려고 하지만 벌써 얘기하면 어떡해요? 아니 괜찮아 어차피 그러니까 조금 얘기할게요. 안 돼요. 얘기하지 마요. 아니 그러니까 보게 만들어야지. 보게 만들어야 되는구나. 네, 그럼요. 네 보세요. 네.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우선은 그러니까 많은 이제 사랑의 형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용기를 낸 사람이 결국엔 그 사랑을 갱체한다라는 것도 또 하나의 의미로 보고 있어요, 저는. 네, 너무 이제 다들 위험하다. 그러니까 위험을 먼저 느끼고 용기를 내지 못하는 지금 현대 상황을 또 방영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자, 뭐 많은 것을 느끼게 해주는 드라마였는데 일단 또 다음 코너로 넘어가 봐야죠. 네.